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1%로 조금 내려갔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등을 12일에 걸쳐서 다녀왔고, 또 귀국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살도 나고 이렇게 해서 휴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일선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요. 20대 국회도 개원을 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이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앞으로의 어떤 삶을 좌우할 만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또 지금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문제, 정부가 12조의 돈을 대출, 투자 등으로 투입하고 8만 명을 감축한다. 자, 이 문제에서 여태까지 조선해운 등의 주요 회사들이 저렇게 부실화된 과정에서 수십조의 돈이 사라진 부분에 대한 규명과 수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지금 통상 환율 문제 등 경제적인 압박, 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이런 부분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구조조정 또 미국의 통상 환율 압력 등을 주제로 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후에 한 2시쯤 시작을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늦게까지 전반적인 좀 안상 토론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은 중국 그리고 화력발전소 문제, 즉 전력의 방향을 화력에서 가스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 문제, 거기는 비용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도 야당과 협조해서 처리할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의 자금 투입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의사를 좀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저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대통령이 경제가 위기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걸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도 설명해서 누가 오더라도 경제를 지금 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작년 초부터 이야기를 시종일관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터지듯이 그냥 이렇게 언론 앞에 공개되면서 그냥 여야 간의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의 환율, 통상,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도요, 앞으로 두고 한국의 큰 문제로 닥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 올려놓고 정치적인 예민함은 빼버린 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야당의 주장 중에 들을 게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통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휴식 이후에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4대 개혁 등을 앞에 세워서 변함없는 속도전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좀 쉰 다음에 강경 드라이브를 반복할 것이다. 자,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도 중남미 순방했다가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에 여러가지 위경련 인두염, 미열 등의 이런 병안으로 휴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휴식 이후에 복귀하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죠. 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가 지금 뭘로 나왔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 했지만 공무원연금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한 2년 유예한데 지나지 않았고, 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국회에서 오히려 반란이 나버려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지경까지 겪지를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4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 시점에 와서 얼마나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그걸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지,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건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건지를 한번 평가해볼 냉정하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 거다 이래 예상이 되는데요. 미뤄놨던 공공기관 워크숍에도 참석할 거라는데 지금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가해서 공공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될 거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루어진 만큼 대기업 등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하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노동교육 분야의 개혁도 다시 불씨를 살리겠다. 그렇게 지금 공공노동교육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닥칠 경제의 어떤 쓰나미에 얼마나 유용할까 하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조정으로 미래의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거라는데요. 이번에 투입되는 12조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빌려줬다가 정치적으로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뭐 돈을 처먹었는지 장부를 속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막 빌려줬다가 은행이 거들나게 된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개를 살리려고 12조를 넣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대운이 무슨 조선사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돈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갈 돈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빌려줬다가 떼어갖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 돈을 몇가 넣으려고 자기 자본 비율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엉망이 된 조선사들은 결국은 인원 감축하고 해고하고 그 다음에 뭐 규모 줄이고 팔 거 다 팔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도 망하는 상황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는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시 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체질 개혁을 한다고 그것이 살아나겠습니까? 세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통합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안 한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에 대한 압박도 강화한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생국회를 주문하면서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거다.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사법 통과를 주문할 거다. 사실 이거 이제는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주문한다고 통과시켜줄 인간들도 아니고 그게 또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거나 무슨 사회가 갑자기 혁신적으로 발전할 부분도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런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매몰될 것인지 안 그러면 크게 지금 쓰나미로 오는 경제 위기나 통상 압력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 매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20대 회기 개원 즈음에 메시지를 통해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안팎을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 라고 지금 주문을 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말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될 건가 안 될 건가라고 봤을 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했지만 배신의 정치가 심판을 안 됐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무능한 야당이 살아나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배신의 내용이 뭔지 무능한 국회의 내용이 뭔지를 걸고 정확하게 싸움을 벌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무능한 사람들이라도 달래가지고 미세먼지나 구조조정이나
그 다음에 통상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헤쳐나가자고, 안 그러면 더 큰 정말 금융위기나 IMF 같은 쓰나미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뭐 4대 개혁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김재원 정무수석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요, 여소야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언형보다는 복종형이 지금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 야당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수를 걸고 이렇게 돌파하겠다. 자, 강경 드라이버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정해졌다고 다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관위는 20대 총선 후 당선자 7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새누리 3명, 더민주 2명, 무소속 2명입니다. 새누리당의 박찬우, 김종대, 염동열, 더민주당의 김진표, 강훈식, 무소속의 장재원, 윤종호. 그게 또 기소된 사람이 박영준, 그리고 또 어제 이 국민의당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급여 2억을 빼돌렸었다고 고발됐습니다. 자, 지금 다 합치면 지금 11명입니다. 또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을 향한 아까 이 수사는 상당히 정치권 전체에 폭탄이 터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이요, 대우조선 산업은행 등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롯데그룹, 한국서열우입니다. 롯데그룹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히는데 전방위 사정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사부가요,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임원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입니다. 본사는 그룹 정책본부 사무실과 정책본부장실이 포함됐는데요. 압수수색의 대상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사와 수사관 200명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자산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갔다는데요. 검찰은 또 2인자로 통하는 이모 부회장 등 핵심 임원 여러 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면서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핑계라고 보입니다. 자, 이미 검찰은 수개월 동안 내사 과정과 계좌 추적을 통해서 호텔 롯데,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등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 상당한 부분을 잡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올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지금 121층입니까? 인허가를 비롯해서 부산 롯데월드 부지 불법 용도 변경, 맥주 사업 진출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격호의 평생 수건이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과정에서 정치권의 건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롯데호텔 인허가 되는 과정에서 제2롯데월드, 거기에 성남 공군기지에서 한마디로 자유로로 내려올 북한 탱크를 저지하기 위한 경공격기 부대의 본거지인데, 저렇게 건물을 올리면서 공군 부대가 무력화되었는데 그걸 갖다가 공군에서 처음에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고, 나중에 보수진영이나 군관계자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고 결국 허가가 났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옛날에 토론회에서 비판을 한번 했다. 보수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고 뭐 엄청난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의 초점인 걸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이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권 인사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숙하지도 않고요. 지난 정권에 흠결이 있었으면 다음 정권에 조심해야 되는데 롯데그룹은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지난 한 1년간 치열하게 쌈박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L자로 붙는 투자회사 12개가 있고 그걸로 통해서 일본에 수익이 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인들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싸움이 난 거지. 만약에 오너가 진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자식들이 싸움을 못하죠. 자, 그래서 이 L자 붙는 이런 홀딩스 지주회사의 배경이 되는 이런 회사들이 과연 누가 주인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부자들 지간에 쌈박질이 난 거 아니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롯데그룹이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뭐 그간에 무슨 경제 활성화 운운하면서 규제 완화 한참 뭐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고 뭐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작에 법대로 이렇게 좀 하시지. 자,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 더 나아가서 지금 총선에서 걸려든 11명,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대우조선에서 지금 대우조선의 남사장 고사장 이 두 사람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얼마나 나올지. 이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배짱 좋게 했겠습니까? 위에 다 처먹었겠죠. 정권의 핵심들이 관계되어 있겠죠. 진짜 어디까지 수사가 될지 한번 기출을 주목해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정치권과 한마디로 재계에 대한 이런 수사의 배경은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이 핵심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식 후 복귀 후에 강경 드라이브로 한마디로 승부를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가 주목됩니다.